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제 단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단전 어떤 단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지역의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 실제 반풍경을 모델로 한 실경 뮤지컬 부용지의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부용지의 성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와 광복절을 앞두고 지역 극단에서 펼쳐지는 연극 교류전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대구는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혹독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 햇빛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 대구는 37.9도까지 오르며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낮에는 3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동의 경우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습니다. 햇빛 차단 꼭 해주셔야겠고 지속된 폭염과 누적된 열로 인한 열대야로 오늘 냉방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대구 기상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전력 수급 상황이 내일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강제 단전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 또 그럴 경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인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전 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에 비상전력 수급 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예비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력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냉방기와 공조기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예비전력이 400만에서 300만 킬로와트로 떨어지면 관심, 300만에서 200만 킬로와트면 주의 단계가 됩니다. 200만에서 100만 킬로와트인 경계 단계에 가면 사이렌을 울려 전력 비상 상황을 알리게 되고 100만 킬로와트가 무너지는 심각 단계에 이르면 강제 순환 단전이 실시됩니다. 순환 단전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가 가고 우선 주택과 아파트, 일반 상가가 단전됩니다. 대구와 경북 각 지역을 19개 그룹으로 나눈 뒤 1시간씩 전기를 끊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다중이용시설과 일반 산업체 공장 23개 그룹이 1시간씩 순차적으로 단전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양식장 등 농업시설과 대규모 산업체 19개 그룹이 대상으로 수급난이 여전하면 다시 주택 등 1단계 그룹 단전으로 돌아갑니다. 예비 전력으로 봐서는 사실은 순환 단전이 이미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업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예비 전력이 그 400만 정도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강제 순환 단전 대상에는 중요 연구기관과 군부대, 의료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습니다. 대구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동구 모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17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그리고 170여 명이 잠복 결핵 감염자로 나타나 약 처방을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측은 방학 전 학생 3명이 결핵에 걸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진 환자와 감염자가 집단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기 검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고교는 결핵과 폭염 등으로 개학을 당초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말까지 경북 지역 4개 병의원을 찾는 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 병원체를 조사한 결과 설사 환자 528명 가운데 17%인 88명으로부터 바이러스와 세균성 병원체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폭염이 시작된 6월부터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알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병원성 대장균이 44%를 차지해 가장 주요한 설사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충분히 가열해 조리하며 적정 온도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지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섬유 수출업체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섬유류 수출이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새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EU 등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EU, 중동 지역의 소비 둔화가 수출 감소의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EU, 칠레 등 8개 나라입니다. 대구에서 이들 지역으로의 상반기 동안 수출은 13억 5,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감소했습니다. FTA 체결 8개 나라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40%로 지난해에 비해서 4.8%포인트 줄었습니다. 문제는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4.8%포인트 하락했지만은 전국은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나 전기, 전자 제품의 수출로 나라 전체로는 득을 봤지만 지역의 섬유업계는 자유무역협정의 득을 보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미국이나 EU의 경기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내년 이후에는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추진 의지를 높이고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권 신공항 염원 수성구민 한마음 대회가 오늘 오전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 기관 단체장과 이 지역구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명문화하고 실천적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에 수성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앞장설 것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 필요성과 입지 후보제 조건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마련됩니다. 대구시 도시철도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팔달교에서 고성내거리 3.5km 구간의 가로수 양버즘 나무 350여 그루를 목백팜나무로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19일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로구조 개선으로 가로수를 이식해야 하는데 양버즘 나무를 이식하면 지하 매설물이 훼손되는 데다 이식 뒤 활착률이 낮아 고사할 가능성이 높아 가로수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체는 오늘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교통소통을 위해 변경 차로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실제 밤 풍경을 무대 배경으로 활용한 실경 뮤지컬 부용지혜의 올해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4년째를 맞은 부용지혜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한여름 밤 공기를 가른 전쟁의 북소리가 부용제 절벽을 뒤흔들고 허도령의 사랑을 지켜보던 화려한 조명들은 낙동강 물줄기와 하회의 밤하늘에까지 무대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내 첫 시도답게 실경 수성 뮤지컬의 진가는 무대의 입체감에서 올해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어느 쪽에 앉아서나 사각이 없는 절경이 또 훼손되지 않는 멋진 무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해진 무대에 비해서 허도령과 서해로 분산된 이야기 전개는 여전히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지성 폭우로 무대가 파손되고 30도 넘는 폭염이 공연 내내 이어지면서 공연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하회마을에 5월에 참 꽃이 피고 좋은 계절이 하니까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올해로 4년째, 유료와 2년째를 맞은 뮤지컬 부용지혜가 실경 무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의 대표 콘텐츠로 살아남으려면 결국 공연 상설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아파트 관리 비리,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활밀착범죄와 부정부패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중순까지 100일 동안을 국민공감기획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위 10대 분야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입니다.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아파트 관리 비리와 스마트폰 절도 등이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지난달 말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희귀 난치성 질환 탓에 아들을 떠나보낸 뒤 아내마저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가장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네, 대구시 중구 통장연합회 230만 원, 대봉일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만 원, 윤수영 중구청장회 직원이 100만 원, 익명의 시민이 100만 원, 대봉일동 통우회 20만 원, 남산일동 통우회, 남산 3동, 남산 4동 통우회에서 각각 10만 원, 김영란시 20만 원, 장철호시 39,350원, 차옥선시 3만 원, 사공병철시 5,800원, 그리고 이상표, 이신수, 오정훈씨가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야외 전시 강정 대구 현대미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광복절을 앞두고 지역 극단에서는 연극 교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계 소식입니다. 2013 강정 대구 현대미술제 강정간다가 강정보 디아크 일원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정간다는 달성 출신 장정일 작가의 시 제목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26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구 현대미술제는 1970년대 달성군 강정마을 일원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당시 200명이나 되는 작가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의 작품을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강정에서는 1970년대 대구 현대미술제가 열렸던 그 역사적인 의미를 이어받아서 작년부터 강정 대구 현대미술제라는 이름으로 미술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정은 미술사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인데요.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 속에서 만나는 예술. 2013 강정 대구 현대미술제 강정간다는 18일까지 강정보 디아크 일원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역극단 대경 사람들과 백치들이 8월 한 달간 소극장 판아트홀에서 특별한 무대를 갖습니다. 그날 하루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연극 교류전은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두 개의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삶과 인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극단 백치들은 프랑스 극작가 외젠 이오네스코의 연극 수업을 우리 민족의 현실로 각색한 무대를 선보이고 대경 사람들은 소설가 현진건의 대표작 운수 좋은 날을 연기하는데요. 대구 지역 젊은 연극인들이 꾸미는 두 편의 연극, 8월에 만나보기에 좋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겪어보진 못하지만 단순히 책에서 교과서에서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닌 TV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닌 진짜 생생한 배우들의 움직임으로 통해서 정말 더 피부로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었으면. 프랑스와 한국 대표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극단 백치들과 대경 사람들의 연극 교류전. 그날 하루는 이달 말까지 소극장 판아트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금호공대가 의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공대는 샌디에고 대학을 벤치마킹해 이 미래창조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미디어랩 조성에 나서기로 하고 학생과 교수 간의 교류, 공동 연구 수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호공대 김영식 총장은 샌디에고 내 대학 내 퀄컴 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한 달이 앞두고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추석 운전자금으로 2,8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경북 지역 제조와 건설, 무역, 운수, 관광 숙박과 자동차 정비, 엔지니어링 등의 중소기업체로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이내입니다. 조건은 1년 거치 약정 상환으로 도화 시군이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에서 5%를 1년간 보전해주며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북 지역 경로당과 장애인 생활시설,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봉사활동을 폈습니다. 경북행복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 도리무료원과 복지단체 등 17개 단체와 함께 경북 지역 81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수박과 음료수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상담도 실시했습니다. 또 전국재해구호협회 협조를 받아 경북 지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선풍기와 쿨스카프, 생수 등 냉방물품 추가 소요량을 파악해 오늘 추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0.0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말 0.14%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군이 0.27, 중구 0.21%포인트 등으로 많이 올랐고 서구와 북구, 수성구와 달서구, 동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전히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달성군이 중대형 위주로 호가 상승세를 보이며 0.33%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가마솥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대구는 37.9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어제 못지 않겠습니다. 대구는 37도, 안동 36도로 이 극심한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온종일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햇빛 차단에 꼭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7도, 영천 2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37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낮 기온 36도까지 치솟겠고 봉화의 낮 기온 34도, 의성 37도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8도, 낮 기온 37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당분간 37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